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뭘 한다 이런 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이 와중에 권성동 씨는 오히려 윤석열의 방탄 전략에 오히려 호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 아주 그 악랄하다 이것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악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옛날에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권성동이. 그렇죠. 예. 그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뭐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권한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안 된다. 예. 그 후에는 된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렇게 이선의 재판관을 그런 식으로 임명했었다. 예.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찾아온 거죠. 민주당도 그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이 이선의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선에는 당시에 대법원 추천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데 뭐 옛날에 조적조 이런 표현이 있듯이 화살이 자기로 돌아온다니까요. 이연령 비연령하고 법의 해석을 도구화하면 나중에 그게 다 공격이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그걸로 비켜가는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박한철의 후임이야. 그거는 대통령 추천이었잖아. 박한철 후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정확히는 민주당 중에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뭐 박주민 의원 일부 이제 이 의원들이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의원들이 이제 이선의 재판관, 그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마라. 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틀어 가지고 권성동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와서는 추미애 의원 등은 아니야,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박한철의 후임 얘기한 거야. 그 당시 박한철 소장은 2017년 1월인가에 퇴임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건 좀 팩트가 좀 뒤섞여 있는 거고 권성동도 체리 피킹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반론도 일부 의원들은 좀 체리 피킹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르마를 그냥 타면 됩니다. 네. 가르마를 잘 타면 돼요. 네. 옛날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미안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좀 잘못 얘기했어. 우리 당론은 아니었어. 착각했어 이 사람들이. 그건 그런 거고. 지금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라. 국회 추천 몫은 그냥 국회가 추천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을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임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위헌적이라는 거 아니냐.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죠. 지금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뭐 논쟁 지금 몇 년 전 얘기냐 그게. 이렇게 가르마 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니네 의도가 뭐냐 그래서. 의도가 결국 윤석열 방탄 요거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헌재 선고를 늦추는 게 전략이지 방탄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방탄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법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6인 체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진우라는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랑 또 이 법꾸라지들의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위원 머시기 심판인지 소원을 했죠. 헌법 소원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 조항을 이제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인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이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법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근데 주진우의 주장은 그거는 이진숙 케이스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 케이스에까지 다 적용을 하느냐. 근데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의 답변은 그거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적용 가능하다. 적용을 다 하는 것이다. 조항 자체가 이게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주진우가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고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논쟁이 끝나고 다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또 뿌렸어요, 주진우 씨가.
그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처장이 사실 오인을 했다. 이진숙이 제기한 거는 그 지금 제가 개념을 몰라가지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것이고 헌법소원이 아니다인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진숙 케이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꺾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할 일이 없나? 왜 제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제기해봐야 국민의힘에 뭐 이득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늦출 수 있죠. 뭐 이거를 어디서 다뤄야 늦춥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이 쟁점을 제기해갖고 국민의힘이 다루는 거예요? 아니 헌재가 다루죠. 헌재가 다루는데 이거를 실제 헌재의 그 절차에서 헌재의 절차에서 어떤 루트로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심리의 착수는 7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7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를 착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사실은 착안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민주당에서 걸었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6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국회는 일괄적으로 3명이 다 임기를 한꺼번에 보통 송상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누구였죠?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3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가을에 끝났는데 추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심사를 하면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그 탄핵을 하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이걸 좀 미루려고 민주당이 사실 정략적으로 몇 달 미룬 거죠. 헌재 재판관 추천을.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지 임명은 됐으니까 위원장이 이제 그걸 제기하니까 헌재에서 이건 9명 체제일 때 7명을 예정한 거고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쩌겠냐.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심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냐 이것도 문제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하면 우리는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특히 일반 탄핵에 비해서 훨씬 더 탄핵 소추 요건, 발의 요건이나 이런 게 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7명이 됐을 때 심리에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때까지는 심리에 착수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달 정도는 헌재의 탄핵 파면 절차와 관련돼서 늦출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누군가가 늦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네. 지금 주장한 건 국회에서 한 것이고 네. 언론에서 하거나 국회에서 한 윤석열도 것이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 주진우가 국회에서 주장한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어차피 파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미루는 게 이익 보는 건 국힘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것이고 네. 절차의 측면에서. 그렇죠. 네, 절차의 측면에서. 저는 절차의 측면에서 일단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윤석열이 이득 보는 거잖아요. 절차의 측면에서. 권성동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니 없느니를 통해서 이득 요 플레이를 통해서 윤석열이 절차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심리가 불가능하거나 결정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 윤석열이 그 재판 과정에 시간도 벌고 탄핵 심판 과정에 그런 주장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심리는 무효다랄지 지금 하면 안 된다랄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들어눕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안 받아주겠지만 절차적으로 안 받아주겠지만.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이 또 밖에다 할 것이고 밖에다 하면 또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또 국회나 이런 데서 와 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 방탄 전략의 공모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으로써 이 기대하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효과는 첫 번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까 얘기한 짠물 지지층의 어떤
땀물지증 결집. 조직의 그렇죠. 조직의 고도화, 결집.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로 나오는 거예요. 야씨 뭐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썩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좌파다.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이고 이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전을 이 추동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 질질 끌어가지고 시점을 뒤로 늦추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늦춰가지고 4월 18일 이후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거는 추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헌법학자들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현상유지적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침대축구에서 4월 18일 이후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숫자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침대축구를 거듭하면서 사실상의 이 트럼프의 미국처럼 뭐 만들어 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태도냐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은 지금 불법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를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습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요거는 의혹입니다만 한동훈은 그런 전화를 지금 받았다니까. 당신이 국회를 가면은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어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심지어 그런 거 아니냐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그 영화에나 나오는 악당 독재자의 수준까지 갔으니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집권 세력의 일원임을 아직도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에 조력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자인가? 우리 또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께서 비겁한 윤석열, 비열한 이재명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내용했는데, 거기를 잘 보면 헌재는 충실한 심리를 해서 법대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633 법에 의거해서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항소심, 상고심 3개월에 끝내야 된다. 라고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 김건희 부부한테 완전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할 리는 없고, 이제 그래도 하느라 하는 거죠 뭐. 조중동을,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열심히 본 거다. 아 이렇구나. 아니 근데 주진우의 그 궤적을 좀 따라가면 은근 또 하느라 합니다. 또 그거를 또 뭐를 그 윤석열 김건희 방탄을 안 하지 않아요. 하느라 합니다. 네. 살아온 궤적이 있으니까. 왜 그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들의 관계에 의거한 무슨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열심히 해요. 하느라 해요. 또 그거를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보수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분하게 얘기하면 나왔어요 셰프. 셰프 나왔다. 민주당 쪽 분들은 이거는 여기 꼭 그 얼굴 같이 해주세요. 그 셰프. 의도가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려운 거였는데 이분하게 익힌다. 이번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2달이면 심리가 끝난다. 빨리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힘 쪽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내란이 안 되면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6개월까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같이 특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문영배 이미선이 물러나기 전에 4월 18일 전에만 선고되면 이제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이제 이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왜 민주당 쪽 사람들은 2달이면 끝났냐 이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혹시라도 대선 전에 날까봐, 그렇게 돼서 리스크가 생길까봐 겁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돼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도 이제 선고를 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대선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의도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재명 얘기 꼭 해야 되냐 이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 김순덕 칼럼 제목도 그렇고 이재명 얘기를 안 하면은 탄핵 얘기가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게 두 개를 그게 이분 얘기했으니까 이분하게 맞춰지는 얘기냐 그 두 개의 문제가. 근데 김순덕 씨도 이게-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방탄과 이재명의 그 재판 지연을 지금 동렬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일견 무슨 합리적인 지적처럼 보이지만 일견 또 악랄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윤석열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내가 왜 계엄을 실행하였느냐, 내가 왜 다소 무리한 게 있을지 몰라도 내라는 절대 아닌 착한 계엄, 착한 계엄을 내가 왜 실행하였느냐. 문재인 이재명이 너무 악랄해서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악랄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이 악랄함하고 이 문제는 별개인 거잖아요. 이재명이 별개인 뭐 거죠. 악랄하다 쳐도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항소심 선고와 뭐 확정 판결 이거는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도 뭐 걸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재판은 진행되는 거고 판결은 나오는 겁니다. 네. 판결이 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선에 출마하면 판결이 안 나오고 대선에 출마를 안 하면 판결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출마했는데 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항소심 판결이 뭐 대선에 출마하게 된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대선 제가 얘기하는 건 대선에서의 판단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쵸. 대선에서 이재명이 단락지어졌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은. 근데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이게 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4개월이냐의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라에 뭐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라에 혼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내란 수괴라는 혐의를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쨌든 빨리 끝나야 빨리 마무리가 돼야 그 조기 대선까지 포함한 이 정치 일정이 빨리 종식이 돼야 어쨌든 뭐가 수습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네. 민생 문제든 네. 경제 문제든 뭐 정치적 혼란이든 정치적 혼란은 그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보수 언론이면은 이런 측면에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꼭 야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 심판 이 거부하는 거하고 이 추사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이거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이거 서류도 거부하고 이거랑 이재명이 그 재판 그 폐문부제 그거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이사 갔다 그러고 변호인도 선임 안 해갖고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부셔준다고 그러더라. 이거하고 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거냐. 두 개가 이게 똑같으니까는 이게 똑같은 악랄함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이 상태에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책 안 잡히려면 우편물도 넙죽넙죽 이재명 대표가 좀 받으시고 변호인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좀 선임 좀 하지. 나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것을 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히지 마라 뭐 이런 뭐 지적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그게 이제 이재명의 캐릭터고 이재명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 또 뭐 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변호인을 뭐 선임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바빠서 이제 집에 사람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그 얘기는 한 거잖아요. 뭐 꼭 안 받으려고 안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는 한 거잖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의원회관으로 와갖고 줘서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받기는 네. 뭐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하면은 저는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뭐 제로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로는 아니었어요. 네, 뭐 결국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피해갑니까?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법상 그 한 번 출석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변론기를 열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 다 그냥 미룰 수 있다면 미뤄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지경을 이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짜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나라를 지금 뭐 거의 아까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비전 없이 그냥 도피 유학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아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생겼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